그냥 너네 그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배웠던 거 기억나나? 아니요. 그거야. 그거 설명도 해줄 거야. 어쨌든 그거야. 그 경우의 수를 조금 이제 좀 편하게 풀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수녀가 조합인데, 오늘은 수녀까지만 배우면 되는데, 그 수녀를 설명하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일단 좀 잠깐 얘기할게. 경우의 수가 뭔지는 알잖아. 그치? 경우의 수가 뭐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 네. 그치?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내가 동전을 던졌대. 그럼 내가 동전을 한 개 던졌다? 그럼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두 가지지. 왜 두 가지야? 그치? 동전이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근데 가끔 이제 좀 특이한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동전을 던졌더니 동전이 똑바로 섰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두 가지라고 봐줘야 돼. 약간 이 경우의 수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녀가 조합에서도 상식 안에서만 좀 놀았으면 좋겠어. 아, 저는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이 깨졌습니다. 아이고. 그치? 한숨 나오지, 맞지? 그런 거는 좀 배제하고, 약간 상식선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 경우의 수로 생각하기로 약속을 했어. 그거를 나중에 배워. 통계적 확률을 막 하면서 배워. 지금 몰라도 되고. 어쨌든, 동전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치? 동전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내가 주사위를 던졌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치, 6가지. 왜 너네 6가지라고 생각하냐면 주사위가 6면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주사위가 꼭 6면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 정 4면체도 있고 정 12면체도 있고, 맞지? 근데 그냥 주사위라고 언급을 하면 기본적으로 6면체야. 아, 왜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럴 거면 나가 수업 듣지 마 이거야. 약간 조금 좀 약속이 좀 필요해. 이 수녀가 조합 단어는 약간 상식선에서 놀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주사위 6면체가 많잖아. 그럼 12면체, 20면체는 안 나옵니까? 나와. 그럼 20면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그냥 주사위를 던졌다고 하면 6면체라고 생각할 거고, 6가지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이게 경우의 수.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실질적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셌을 거야. 그치? 그럼 중학교 때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중학교 때는 이런 걸 배웁니다. 그럼 내가 동전을 한 개 던지고 주사위도 한 개 던졌다고 해보자. 동전하고 주사위를 한 개씩 던졌대.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고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몇 가지야? 그치, 12가지라고 중학교 때 배운다고. 왜? 동전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 2가지고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 6가지인데, 얘네들을 곱해주니까 12가지예요 라고 구하는 거라고. 그치? 왜 곱하느냐 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동전을 던져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앞면이 나오면서 주사위가 1이 나올 수 있고, 앞면이 나오면서 2가 나올 수도 있고, 앞면이 나오면서 6까지 나올 수 있을 거고, 뒷면이 나오면서 1까지 나올 수 있고, 뒷면이 나오면서 2 나오고, 쭉 가서 뒷면이 나오면서 6 나올 수 있으니까 앞면일 때 6가지, 뒷면일 때 6가지 해서 12가지인 거지. 그치? 근데 이거를 우린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다 셌다고. 그치? 근데 중학교 올라오니까 조금 배워서 이제 이건 세지 말고 얘네들은 곱하면 돼. 왜냐면 얘는 곱법칙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 곱법칙과 합법칙의 구분이 좀 가능해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곱법칙이라는 건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곱법칙이야. 근데 여기서 동시에라는 게 이런 거거든. 내가 주사위랑 동전을 이렇게 동시에 던진 게 동시에인가? 그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라는 건 한 사건 안에 일어나는 경우를 동시에라고 할 거야. 그런 경우면 곱을 할 거고요. 혹은 뭐 어떤 사건 또는 이란 느낌이 나오면은 합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곱법칙을 사용할 거고, 또는이라는 거, 그때는 합법칙을 사용할 거다.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오늘 밥을 먹으러 갔어. 나는 일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일식집에 갔는데 초밥이 있네. 초밥? 무슨 초밥 있지? 새우초밥 있고요. 새우 너무 좋아. 새우초밥 있고, 또 연어 있고요. 연어초밥. 또 뭐 있어? 좋아하는 초밥 없냐? 장어? 장어는 좀 별론데. 장어도 초밥이 있어요. 있어. 진짜? 새우, 연어, 뭐 계란말이, 계란초밥이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3개 정도만 하자. 근데 일식집이라서 초밥만 파는 게 아니라 돈가스도 파네. 돈가스는 뭐 있냐, 얘들아? 너네 돈가스 하면 무슨 돈가스 생각나?
피자 돈가스, 치즈 돈가스 이런 거 생각하는 친구들은 일식집을 안 간 거야. 보통 돈가스 하면 뭘로 나오냐? 등심이냐 안심이냐? 별로 와닿지 않은 나만 기쁜가 보다 먹을 거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잘 봐. 이거야 내가 이제 일식집에 갔어. 그럼 내가 이제 밥을 고를 거 아니야. 그지? 얘는 다 10피스라고 해봐. 그럼 내가 이제 밥을 고를 때 내가 고민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야? 밥을 먹을 메뉴를? 몇 가지? 5가지지. 그치? 왜 5가지냐면 나는 초밥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고 돈가스를 먹을 수 있는 경우가 2가지니까 총 5개의 경우, 5개의 메뉴 중에 하나를 고를 거잖아. 그래서 5가지야. 그치? 그때 사용하는 게 합법칙이야. 어떤 경우야? 나는 초밥을 먹거나 또는 돈가스를 먹을 거니까. 그치? 5가지야. 근데 사실 너네가 지금 사실 간과한 게 하나 있어. 나는 둘 다 먹을 거거든. 그치? 나는 초밥만 먹지 않거든. 나는 초밥도 먹고 돈가스도 둘 다 먹을 거거든. 나는 메뉴를 2개 이상 먹을 거거든. 식당에 가면. 그럼 생각을 해보자. 내가 식당에 가서 초밥도 먹고 돈가스도 먹을 경우는 몇 가지일까? 그치? 걔는 6가지가 되는 거지. 왜? 초밥도 먹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 돈가스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고르는 경우 2가지 하니까 6가지가 되는 거야. 이때가 바로 고법칙이야. 똑같은 상황이어도 합법칙을 사용해야 되는지 고법칙을 사용해야 되는지 너네가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한 사건 안에 일어나야 되면 고법칙이고요. 이것 또는 이거 이런 느낌이면 합법칙이라고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서 잘 봐. 내가 초밥이랑 돈가스를 동시에 먹는다고 해서 초밥이랑 돈가스를 같이 이렇게 퍼서 먹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는 거잖아. 그치? 그 동시에라는 게 꼭 그 동시간대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여기서 고법칙에 말하는 동시에는 그냥 한 사건 안에 잇따라 일어나면 그게 동시에인 거야. 알겠지? 보통은 그리고 뭐뭐이고 동시에 이런 말이 있으면 고법칙. 그다음 또는 뭐뭐거나 이런 말이 있으면 합법칙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 고법칙이랑 합법칙에서 나는 이 합법칙을 쓸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 분류의 법칙을 좀 사용하거든. 분류. 이게 분류라는 게 뭐냐면 합법칙을 자주 사용할 때가 분류할 때를 자주 많이 사용할 건데 이 분류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 우리 학원에 지금 우리 반 여기 반에 있는 학생을 셀 때 5명이라고 그냥 셀 수 있지만 이렇게 셀 수도 있잖아. 우리 지금 여기 반에는 남자가 3명이고요. 여자가 2명이라서 총 5명이에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그치? 난 그걸 분류라고 할 거거든. 이 분류를 할 때는 어떨 때 사용할 거냐면 좀 문제가 복잡하고 좀 어려울 때 분류를 많이 사용할 거야. 나눠서 경우를 나눠 생각할 거야. 근데 그 분류를 하려면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일단 첫 번째 뭐냐면 분류를 하려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야 돼. 동시에 일어나면 안 돼. 어떻게 사람이 남자면서 여자일 수 있어? 없는 거잖아. 맞지? 남자 아니면 여자인 거잖아. 동시에 남자면서 여자일 수 없으니까 그건 분류해도 되는 거야. 그다음 2번째는 뭐냐면 빠짐없이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야, 성별 중에 남자하고 여자 말고 있어? 남녀 말고 다른 성별 있어? 있지. 그치? 없지. 그치? 그럼 빠짐없이 생각한 거지. 맞지? 그럼 요거 경우만 다 더해주면 모든 경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분류할 때는 요 2가지를 좀 잘 지켜가면서 분류해야 된다. 그 다음 각각을 생각해서 더해주면 돼. 알겠지? 저게 이제 분류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합법칙이랑 고법칙은 너네가 중학교 때 이미 배웠으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래서 요거 먼저 문제를 좀 보고 올게. 순열을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가보면 자 이런 겁니다.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6인 거.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분류된 거야. 내가 주사위 2개를 던져서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냐면 합이 5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치? 합이 6인 경우가 있겠지. 이것 또는 이거잖아. 어떻게 두 수의 합이 오면서 6일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류된 거지.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말고 더 이상 구할 거 없대. 빠짐없이 본 거지. 그럼 합이 5가 되는 경우 생각해보자. 주사위 2개 던져서 합이 5가 되는 경우 뭐 있어? 1, 4, 2, 3.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니까 얘가 3이고 얘가 2일 수도 있다. 얘가 4고 얘가 1일 수도 있으니까 총 몇 가지? 4가지. 그치? 그럼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뭐 있어? 1, 5, 2, 4, 3, 3, 4, 2, 5, 1 있으니까 총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야? 9가지가 되는 거지. 왜? 이거 또는 이거니까. 합이 5가 되거나 또는 6이 되는 거니까 더해줘야 된다. 이 느낌이지. 그치? 다음. 2번. 자,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 그럼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야? 1부터 100까지 중에 4의 배수 몇 개야? 25개. 6의 배수는 몇 개야?
16개. 그럼 이게 답인가? 아니지. 그치? 너네가 생각이 들지. 왜 아니야? 중복돼서 세준 게 있죠. 4의 배수면서 5의 배수인 건 중복돼서 했을 거 아니야. 뭐 있어? 12의 배수. 12의 배수 몇 개야? 8개는 빼줘야지. 그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다음. 3번. 다음 방정식 요놈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 Z의 순서상 이걸 구해달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세야 됩니다. 괜히 너네가 이거 막 할 때, 이 경우의 수 좀 배웠으니까 왠지 곱법칙, 합법칙을 꼭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세야 될 수도 있어. 알겠지? 다 세는 게 맞는 걸 수 있다. 다 세볼게. 다 셀 건데, 무작정 세면 좀 너무 많잖아. 그치? 그래서 분류를 하겠습니다. 분류. 어떤 분류를 할 거냐? X가 1인 경우, X가 2인 경우, X가 3인 경우, X가 4인 경우로 분류해볼게. X가 1이면서 2일 수 있냐? 안 되지. 그러니까 분류할 수 있는 거지.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분류해볼게. 그럼 X가 1일 때 먼저 가볼게. 자, X가 1이면 Y 플러스 Z가 뭐라는 거야? 6이라는 거지. 그럼 얘는 총 몇 개 있을까? 1,5부터 5,1까지 있으니까 몇 개야? 5가지가 있을 거야. 그지? 두 번째, X가 2인 경우는 Y 플러스 Z가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네. 그럼 얘는 뭐 있어? 1,3부터 3,1까지니까 여기 2,2도 있었으니까 총 3가지. 그지? 그 다음에 X가 3인 경우는 Y 플러스 Z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니까 얘는 뭐야? 1,1 하나 있겠네. 그지? 그럼 X가 4인 경우는 Y 플러스 Z가 얼마야? 0인데 XY 자연수라며. Z 자연수라며. 안 되겠네. 그러니까 얘 빼고 몇 가지야 총? 9가지가 답이다. 왜?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걸 테니까. 그치? 더해주면 된다. 다음 10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요.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세 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 보통 이런 거 할 때 숫자 카드 이렇게 만들지 않나? 그치? 100의 자리 숫자는 홀수니까 홀수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100의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몇 가지야? 5개. 왜 말을 안 하고 있지?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가 돼야 하니까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네 가지. 그치? 그럼 나머지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짝수래, 짝수. 짝수 몇 개 있어? 4개 땡! 네? 5개. 5개. 왜 5개야? 0까지. 0은 짝수가 아닌데 이 세 자리 자연수가 짝수가 되려면 0 돼도 되거든. 그래서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곱하면 몇 가지? 100가지. 왜 곱해야 되는지 알죠? 왜냐면 100의 자리만 고르고 나면 숫자가 완성된 게 아니잖아. 얘네들을 다 골라줘야 완성된 거니까 한 사건 안에 일어나서 곱해야 된다. 다음 5번. 약수의 개수. 자, 54의 약수의 개수 구하려면 우리가 뭐 해주죠?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맞죠? 54를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선우야?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서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 선우야? 뭐 말을 해? 모르겠다고?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지? 서율아? 지수에다가 1 더하고 지수에다 1 더해서 곱해주는 거지. 그래서 8가지. 왜 이걸 1 곱해주는 걸까? 왜 1 더해서 곱해주는 걸까? 생각해보자. 내가 여기서 약수의 개수라는 건 얘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요 2 1개와 3 3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이거든. 2를 하나만 뽑으면 이거고요. 3을 하나만 뽑으면 이거고요. 2 하나 뽑고 3 하나 뽑으면 이거야. 2 하나 뽑고 3 2개 뽑으면 이거고 3만 2개 뽑으면 이런 거야. 이게 다 약수야. 그러니까 이 약수지. 얘. 얘 얼마? 54? 이 약수 맞지? 얘도 약수 맞지? 6도 약수 맞잖아. 그치? 얘도 약수 맞잖아. 18도 약수잖아. 그치? 9도 약수잖아. 그치? 이런 것들은 결국 이 소인수 분해에서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이거든. 그 조합의 개수만 궁금한 거라며. 그치? 그럼 그 조합을 생각해보자. 야, 2가 1개 있대. 그럼 2가 1개 있으면 2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2가지가 되는 거야. 왜 2가지가 되는 거야? 2를 하나 쓰거나 안 쓰거나 쓰거나 안 쓰거나 이런 식이니까. 그치? 그럼 3은 3개일 때 3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 왜? 3이 3개 있으니까 3 하나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쓰거나 아예 안 쓰거나. 그래서 2 곱하기 4가 돼서 8개가 된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저 90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거든. 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 2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2개, 3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3개, 5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2개라서 몇 가지야? 12개네요 라고 구해주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잘 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런 거야. 너네가 100원짜리 동전 1개와 50원짜리 동전 2개와 10원짜리 동전 3개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래. 그럼 생각을 해보자. 내가 100원이 한 개 있어. 그럼 100원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돼? 100원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2가지. 왜? 100원을 내거나 안 내거나. 2가지.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2개 있대. 그럼 50원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그치, 3가지인 거지. 그 다음 10원짜리 총 3개 있대. 표현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곱하니까 얼마야? 24가지가 답인 거야. 근데 땡! 틀렸다? 왜 틀렸냐면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치? 여기서는 이 2, 3, 4 이 경우 안에는 100원도 안 내고 50원도 안 내고 10원도 안 내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겠지. 그거 한 가지는 뭐 해줘야 돼? 제거해줘야 돼. 알겠지? 이게 뭐냐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야. 알겠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근데 너네한테 뭐도 물어보냐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도 물어봅니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무슨 말이냐?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금액의 차이는 뭐냐면 방법은 100원짜리를 하나 낸 거랑 50원짜리 2개 낸 거랑 다른 방법이야. 오케이?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100원짜리 1개 낸 거랑 50원짜리 2개 낸 거랑 똑같은 금액인 거야.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그냥 세줘야 됩니다. 어떻게 셀 거냐?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봐. 얼마야? 230원에서 230원을 기준으로 제일 작은 금액 단위가 얼마냐면 10원이지. 10원 단위로 구하면 돼. 무슨 말이냐? 빵원, 10원, 20원, 30원. 근데 40원은 불가능한 거지. 10원이 3개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50원 있잖아. 그럼 60원, 70원, 80원. 90원은 불가능한 거지. 그 다음은 100원 가능하냐? 그지? 110원, 120원, 130원. 그럼 150원은 가능하냐? 가능하죠.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그렇지? 그럼 160원, 170원, 180원, 그 다음 200원은 가능해? 가능하죠. 그럼 210원, 220원, 230원에서 총 몇 가지? 4, 5, 20까지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0원을 지불하는 경우 하나 빼달라 했으면 요걸 제거해서 19가지라고 해줘야 된다. 알겠지? 요걸 좀 따져줘야 돼. 그래서 단 적어도 잘 읽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랑 푸는 방법이 달라. 알겠지? 그걸 좀 잘 신경 써줘야 된다. 다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할 거냐? 분류할 겁니다. 어떤 경우로 분류하는 게 좋을까? A에서 C 지점을 갈 때 A에서 B 지점을 거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치? A에서 D 지점을 거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치? 막 A에서 B 갔다가 다시 A 갔다가 D 갔다가 이렇게 돼? 안 돼. 여기 잘 읽어봐. 단 같은 지점은 2번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2가지 말고 없는 거야. 그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빠짐없이 생각한 거지. 그럼 A에서 B를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3가지. 2가지. A에서 B, A에서 B. 그럼 B에서 C까지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인 거지. 그럼 얘네들을 더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죠. 그쵸? 왜? A에서 B를 갔다가 C까지 가야 되니까 곱해서 총 몇 가지야? 8가지가 된다. 그치? 그럼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야? 3가지. D에서 C까지는 2가지. 곱하니까 몇 가지? 6가지. 그럼 이 6과 8은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지. 그치? 왜? 요렇게 B를 거쳐서 가거나 또는 D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총 몇 가지? 14가지인 거지. 맞지? 왜 졸아? 목이 물려서 그래? 다음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영역 A, B, C, D를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이용하여 칠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해달래. 뭐 하면 될까? 칠하면 되거든? 뭐부터 칠할래? 아무거나 칠해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는 뭐부터 칠하는 게 좋냐? 보통 이런 색칠하는 문제가 나오면 C 혹은 B부터 칠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인접한 게 많은 걸 먼저 칠해주는 게 좋아. 그게 일단 걔는 배제하고 좀 갈 수 있거든. 예를 들어 B부터 칠해볼게.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4가지인 거야. 색이 총 4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4개 중에 하나 썼어? 그럼 3가지 색 가지고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3가지. 그럼 C는 얘랑 다르고 얘랑 달라야 되니까 2가지인 거지. D는? 그치.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2가지인 거지. 얘랑 같아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총 몇 가지? 다 곱해주니까
몰라. 그렇게 된대. 다음. 9번. 수형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다음 서로 4개의 자물쇠 A, B, C, D에 알맞은 열쇠를 차례대로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고 한대. 그때 4개의 열쇠를 임의로 자물쇠에 각각 하나씩 꽂아 돌렸을 때 열리지 않아야 된대. 그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A, B, C, D라는 자물쇠가 있다. 내가 그럼 A에다가 스몰 a를 집어넣으면 걔가 돌아가서 열릴 거 아니야. 근데 안 열려야 된다며. 그럼 A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3가지지. 그럼 B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3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 만약에 내가 A에다가 B를 꽂았어. 그럼 B에다 꽂을 수 있는 경우는 3가지가 맞거든? 근데 A에다 만약에 C를 꽂았다? 그럼 B에다 꽂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2가지가 돼버려. B는 자기 자신 못 꽂으니까. 그럼 이거랑 경우가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다 세줘야 돼. 근데 이걸 셀 때 약간은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셀 때 수형도를 이용해서 센다고 하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A에다가 쓸 수 있는 게 B 아니면 C 아니면 D지. 거기서부터 뻗어나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 내가 A에다 B를 꽂았어? 그럼 B에다 꽂을 수 있는 건 A 아니면 C 아니면 D겠지. 이렇게. 그럼 첫 번째 경우로 가는 거야. 그럼 얘가 B 꽂고 얘는 A 꽂았다? 그럼 C하고 D 남았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D 꽂아야 되고 얘는 무조건 C 꽂아야지. 이런 느낌? 그 다음 얘는 B하고 C 꽂았으면 뭐야? A하고 D 남았나? 그럼 얘가 무조건 D여야 되고 얘는 무조건 A여야겠네. 그럼 얘는 B, D 꽂았으면 얘는 뭐야? A하고 C니까 A하고 C 이렇게 되나? 이렇게. 그치? 이런 느낌이지. 그럼 얘도 가보자. 얘가 C를 꽂았대. 그럼 B에 꽂을 수 있는 건 B에 꽂을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어? A랑 D가 있는 거네. 그치? B는 못 꽂으니까. 그럼 A 꽂았을 때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 CA면 D하고 B 남았나? 그럼 얘가 무조건 D여야 되고 얘는 무조건 B여야겠네. 그럼 C, D면 여기다 할 수 있는 게 뭐야? C, D 다음 뭐야? A하고 B 남았나? 근데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 A, B, B, A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해서 3개네. 근데 마지막 얘는 D면 얘도 마찬가지로 A하고 C가 될 거고 A일 때는 뭐야? B하고 C니까 B, C가 돼야 되고 D, C일 때 뭐야? A하고 B도 되지만 B하고 A도 된다. 그래서 총 몇 가지야? 9가지. 이걸 우린 수형들하고 하고 이렇게 세줘야 된다. 직접. 알겠지? 그래서 총 9가지가 된다. 다음. 끝인가?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갈게.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자, 이어서 요걸 이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배울 게 뭐냐면 순열이라는 걸 좀 가르칠 겁니다. 근데 이 순열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순열을 너네가 이미 알고 있거든. 순열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해 이거야.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방법을 우린 순열이라고 할 거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 학원에 종근이랑 정석이랑 아름이랑 석주 그 다음에 수빈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싫어. 이 5명이 있대. 이 5명을 내가 일렬로 배열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이 5명을 일렬로 배열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 이렇게 칸막이를 만들긴 해. 이 5명을 일렬로 배열할 거야. 그럼 내가 첫 번째 뽑으래 이 5명 중에 고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처음에 데려와서 고민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5가지지. 맞지? 내가 야, 너 누구 일로 와? 이렇게, 야, 수빈이 일로 와? 이렇게 하겠지. 그치? 그럼 고민할 수 있는 경우 5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수빈이가 여기 섰어. 그치? 나머지 4명 가지고 또 세울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여기 수빈이 뒤에 세울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그치? 4가지인 거지. 왜? 수빈이 한 명 섰으니까 여기 4가지 남은 거지. 그 다음은 3가지인 거고 그 다음 몇 가지야? 2가지인 거고 그 다음 몇 가지야? 나머지 1명 앉겠지. 그치? 그 다음 얘네들을 다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지. 왜? 내가 줄을 세울 때 수빈이 세우고 나서 누구 석줄을 세우고 싶은데 수빈이가 도망가. 그럼 줄을 쓴 게 아니잖아. 얘 서 있고 다 서 있어야지 사건이 끝난 거잖아. 그래서 이 사건을 다 곱해줘야 되는 거지. 총 몇 가지가 돼? 120가지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순열이야. 왜?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한 거니까. 근데 이미 너네가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거든? 그치? 근데 이거를 조금 기호화 시키고 싶다 이거야. 좀 간단하게. 그 다음 잘 봐. 그럼 이어서. 보면 이번에는 내가 이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고 싶대. 그럼 그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이 5명 중에 3명을 뽑을 거야. 근데 5명 중에 3명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첫 번째에 집어넣을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일까? 그치? 5가지지.
그지? 내가 어쨌든 이 5명 중에 고를 거니까. 그럼 두 번째는? 그지? 4가지인 거지. 그 다음 세 번째는? 3가지인 거고 대신 여기서 사건이 끝난 거지. 그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 60가지가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순열입니다. 어쨌든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한 거니까. 근데 이거를 맨날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지. 근데 맨날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좀 얘를 간단하게 쓸 수 없을까라고 해서 수학자들이 만든 기호 같은 거거든. 그래서 그냥 이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걸 그냥 기호로 뭐라고 쓰기로 약속했냐면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 그래서 난 얘를 읽을 때 OP3이라고 읽을 거야. 혹은 O 퍼뮤테이션 3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그냥 나는 줄여서 그냥 OP3이라고 읽을게. 알겠지? 그래서 OP3의 뜻이 뭐냐면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라 뭐 이런 뜻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 5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이건 뭐라고 쓰면 돼? 5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O 퍼뮤테이션 O라고 쓰면 되는데 그냥 OP5라고 할게. 알겠지? 그냥 요거의 뜻이 결국 이거야. 실제로 이렇게 쓰긴 하거든. 근데 계산하려면 결국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쓰긴 하거든. 계산하려면 이렇게 풀어야 돼. 무슨 말이냐?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봐. 야, 6P3이 뭐니? 얘의 뜻이 뭐야? 그치? 사람 6명 중에 3명을 일렬로 줄 세워라. 근데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 뭐 알파벳일 수도 있고 뭐든 어쨌든 6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워 이 뜻이라고. 그럼 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6 곱하기 5 곱하기 4겠지. 그치? 처음 데려올 수 있는 거 6가지, 그 다음 5가지, 그 다음 4가지니까. 그래서 얘가 이거야. 그래서 얘 계산해서 풀어주면 돼. 너네한테 야 7P2가 뭐냐라고 했어. 그럼 얘는 뜻이 뭐라고? 7개 중에 2개를 뽑아서 그럼 뭐라고 하면 돼? 7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2명만 뽑을 거니까. 결국 느낌이 이거야.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건 뜻이 뭐냐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지면서 곱해. 그치? 근데 몇 개만 곱해? R개만 곱하는 거야. 그치? 6P3이라는 건 6부터 작아지면서 곱하는데 3개 곱하면 돼. 그치? 7P2라는 건 뭐야? 7부터 작아지면서 곱하는데 2개만 곱하면 돼. 너네한테 8P7이 뭐니? 그럼 뭐라고 하면 돼? 8부터 점점 작아지면서 아우 젠장 괜히 너무 많이 했다. 5까지만 할까? 그것도 많은데 4까지만 할까? 이렇게 요런 뜻이다. 8P4가 알겠지? 8개 중에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이런 뜻이고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 또 쓰잘데기 없지 맞지? 근데 그냥 쓸 땐 이렇게 쓰기로 그냥 약속을 했다. 알겠지? 이거를 그냥 우리는 순열이라고 하는 거고 한글로 얘를 퍼뮤테이션이라고 읽는다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보면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순열이라고 한다. 그치? 그 순열을 기호로 NPR이라고 쓸 거라는 거. 알겠지? 그걸 우리는 순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근데 여기서 보면 NP3은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그치? OP5는 5명 중에 5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잖아. 근데 OP5는 조금 별로 쓰잘데기 없지 않냐? 더 쓰잘데기 없지 않냐?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5명 중에 5명을 뽑아서 나열한다는 건 좀 의미 없잖아. 그럼 5명을 일렬로 줄 세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OP5라는 건 실제로 또 다른 기호가 있어. 예를 들어 4P4도 마찬가지로 4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는 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그치? 근데 그냥 4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라는 게 이상하잖아. 그냥 4명 줄 세우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수학자들이 얘를 맨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뭔가 좀 별로더래. 그래서 기호를 하나 또 만들었어. 어떤 기호를 만들었냐? 이 3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건 3부터 1까지 곱하지. 4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건 4부터 1까지 곱하지. 5명 중에 5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건 5부터 1까지 곱하지. 그래서 5명 중에 5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걸 5, 1이라고 쓰기로 약속했어. 그럼 51이랑 헷갈리잖아. 그치? 그래서 점을 찍어주지. 여기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새끼 순한마디 막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잖아. 그럼 점을 여기다 찍을까?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얘를 O 느낌표라고 읽으면 돼. 는 이상하지? 그래서 얘는 O 팩토리얼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알겠지? 얘의 뜻이 뭐냐면 O 팩토리얼이야. 알겠지? O 팩토리얼. 알겠지? O 팩토리얼이 뭐냐면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건데 이 점이 1이라고 하면 너네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느낌표로 바꿔줬다고 생각하면 돼. 그치? 얘도 보면 4P4라는 건 결국 뭐야? 4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라는 거지. 그럼 4, 1이라고 쓰면 애매하니까 4 팩토리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야. 알겠지? 왜 그런 거냐면 너네 컴퓨터 보면 컴퓨터 맨 위에 왼쪽 끝에 자판에 뭐라고 써있어? 맨 위에 왼쪽 ESC 있지 않냐? 그 옆에 뭐 있어? F1, F, 야 남자애들은 PC방 가면 다 하잖아. F2 이렇게 있지 않나? 그지? 그 바로 밑에 뭐 있어? 저 진짜 알아요. 이걸 몰라?
숫자 있지. 1. 게임하는 친구들 다 알아. 이제 1, 2, 3, 4 이거 맞춰놔야 돼. 1. 여기 그 다음 2 이렇게 있잖아. 그럼 1 위에 여기 요 특수문자 뭐야? 1 위에가 골뱅이야? 1 위에는 느낌표지. 그치? 2 위에는 뭐야? 2 위에가 골뱅이지, 골뱅이. 그치? 2 위에가. 나중에 오늘 집 가서 컴퓨터로 확인해봐. 알겠지? 그래서 1 위에는 느낌표가 있고요. 2 위에는 골뱅이가 있어. 이게 수학자들이 맨날 5팩토리얼 5, 1 쓰다가 1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이 눌러서 이거 시프트를 잘못 누른 거야. 그래서 팩토리얼에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뻥이야. 알겠지? 이렇게. 그냥 어쨌든 외우기 편하게 그냥 5부터 1까지 곱하는 건데 1은 그냥 팩토리얼까지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느낌표의 뜻이 뭐냐면 5팩토리얼의 뜻이 뭐냐면 5부터 1까지 곱하는 거다. 알겠지? 4팩토리얼은 뭐야? 4부터 1까지 곱하는 거다.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걸 우린 팩토리얼이라고 할 거고 나는 그냥 줄여서 5팩, 4팩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걸 우린 한글로 뭐라고 하냐면 얘를 한글로 뭐 계승? 계승이라고 하는데 계승. 근데 솔직히 계승이라고 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막 5의 계승, 4의 계승 이렇게 얘기하거든? 또 없어 보이잖아. 그치? 5팩 이게 더 멋있어 보이잖아. 5팩토리얼 이게 더 멋있어 보이잖아. 아니야? 둘 다 멋있어? 아니야? 둘 다 멋 없어? 근데 어쨌든 계승은 진짜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계승이라고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5팩토리얼, 4팩토리얼 혹은 4팩, 5팩 이렇게 읽어준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순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순열 다시 한 번 더 보면 순열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걸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거야. 그치? 그걸 우리 순열이라고 할 거고 내가 NPR이라는 게 뜻이 뭐라 그랬냐면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그 R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걸 우리는 순열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럼 너네한테 예를 들어 이거지. 다시 OP2가 뭐냐? 그럼 얘는 뜻은 뭐라고?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요. 근데 얘를 계산할 때 실제로 뭐 한다고? 5 곱하기 2다 이렇게 이거 미친놈. 5 곱하기 4다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알겠지? 그럼 또 물어볼게. 너네한테 야 5는 얼마일까? 그치? 그냥 얘가 뭐야? 그냥 5팩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얘 뭐라고 쓰면 돼? 120 이렇게 쓰면 돼. 그럼 물어볼게. 5P1은 얼마일까? 그치? 얘는 그냥 5야. 5명 중에 1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 그냥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 1명이니까. 그치? 그냥 5입니다. 그래서 NP1은 그냥 N이기도 해. 굳이 외우라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지. 맞지? 그럼 이거 물어볼게. 5P0은 얼마일까? 5명 중에 1명도 안 뽑았대. 얼마일 것 같아? 0일 것 같지? 그치? 아니니까 내가 뭐 가르치는 거지. 1이라고 하기로 약속했어. 5명 중에 1명도 안 뽑는 건 그냥 한 가지라고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줄게. 잘 봐. 우리 다시 보면 5P3이라는 게 뜻이 뭐라 그랬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우리는 기호화시켜서 이렇게 쓴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건 사실 계산할 때만 쓰는 거고 실질적으로 NPR의 뜻은 이게 아니야. 5P3의 뜻은 뭐냐면 이거야. 원래는 5명을 먼저 배열해. 근데 나는 3명만 배열했어야 되지. 5명을 배열한 게 아니라 3명만 배열했어야 되지. 그럼 2명 배열한 걸 취소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걔네들을 2명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눌 거야. 자, 무슨 말이냐? 너네가 경우의 수를 할 때 얘도 배열하고 얘도 배열하고 얘도 배열하고 이 경우의 수 총 다 곱하잖아. 한 사건 하나 일어나야 되니까. 그럼 그 곱한 걸 취소하려면 어떤 느낌이겠어? 나누는 느낌이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경우의 수에서 취소시키는 느낌은 나누는 느낌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내가 이 2명이 줄 세우는 걸 다시 나눠주는 거야. 취소시키는 거야. 그럼 얘랑 실제로 나눠지면서 얘랑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로 너네한테 예를 들어 7P4가 뭐냐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뜻이 뭐냐면 원래 이거야.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4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지. 7명 중에 4명만 줄 세워야 되니까 7명을 다 줄 세우고 그 중에 4명만 줄 세웠어야 되니까 나머지 3명을 취소시켜 이런 뜻이라고. 근데 우린 얘를 또 이렇게 길게 쓰면 또 어렵잖아. 그치? 근데 우리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 혹시? 7팩토리얼이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치?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 3팩토리얼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7P3이라는 건 원래 7팩토리얼 나누기 7-4팩토리얼이야. 7명 중에 4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소시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원래 NPR의 정확한 정의는 이겁니다. N팩토리얼 분의 N명 중에 R명만 줄 세워야 되니까 N명 중에 R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취소시켜 이런 뜻이야. 원래 이게 NPR이야. 그게 여기 밑에 나와 있을 거야. 요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계산할 때는 이거 잘 안 쓰잖아. 그냥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그래서 별로 필요 없긴 하거든. 근데 가끔 이 조합, 이 다음 단원이 순혈과 조합이라고 했잖아. 조합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호가 있어. 정의가 있어. 그럼 그 순혈과 조합의 정의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빈칸 채우기 문제가 가끔 나와. 그때 한번 필요하고 솔직히 별로 잘 안 써먹어. 그냥 계산할 때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정확한 정의는 이거다. 그럼 잘 봐봐. 그럼 이거야. 너네한테 OP0이라는 건 다시 뜻이 뭐냐면 이거네. 일단 5명을 줄 세우는 거네. 근데 하나도 줄 세우면 안 됐으니까 5명 줄 세우는 건 다시 취소시켜야 되는 거네. 원래 정의가 5-0이니까. 그럼 얘는 다시 계산하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랑 똑같잖아. 1이어야지 계산이 성립하지. 그치? 그래서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냥 1이라고 약속을 했어. 그래야지만 계산이 성립하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5명 중에 0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는 한 가지라고 봐줘야 돼. 그럼 이것도 0팩토리얼은 얼마일까? 한 명도 줄을 안 세운대. 몇 가지라고 봐줘야 될까? 얘도 한 가지로 봐줘야 돼. 그래야지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수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 여기 보면 npn이라는 거 우리가 n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np0이라는 건 한 명도 안 뽑는 거지만 한 가지라고 해줄 거고 0팩토리얼도 그냥 한 가지라고 해줄 거야. 알겠지? 없는 게 아니야. 한 가지라고 해줘야 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이거를 우리는 순혈이라고 한다. 그럼 볼게 이제 들어가서 문제 한번 좀 보고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혹시 다 못하면 그냥 해와. 그냥 해와. 자, 볼게요. 다음 보면 회원이 10명이 모임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얘도 순혈은 순혈이거든? 근데 솔직히 순혈이라고 식을 세우는 것보다 그냥 푸는 게 편해. 회장 뽑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10가지. 부회장은? 회장 뽑았으니까 제외한 9가지. 맞지? 그 다음 총무는? 8가지 아니야? 이거 다 곱하면 이게 답이지. 그치? 근데 굳이 쓰자면 이렇게 써도 되지. 10p3이라고. 그치? 근데 누가 이걸 쓴 다음에 이거 계산하냐? 그냥 계산하면 되지. 맞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막 쓸모 있진 않은데 조금 간단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계산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때도 있긴 해. 그치? 그건 맞아. 자, 볼게. 얘도 볼게. 자, 선생님 3명과 학생 4명을 일렬로 줄 세울 때 선생님끼리 이웃하게 하는 경우. 자, 이것도 다 중학교 때 했었어. 맞지? 선생님이 3명 있고 학생이 4명 있대. 그럼 얘네들을 일렬로 줄 세우려면 원래는 7명을 줄 세우는 경우 7팩토리얼일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들끼리 이웃해야 된다며. 그럼 뭐 하면 돼? 그치? 선생님들끼리를 이렇게 묶어. 그치? 선생님들 묶고 이 묶음과 학생 4명을 일렬로 먼저 배열하는 거지. 그게 얼마야? 5팩인 거지. 5팩. 그치? 근데 그 안에서 선생님들끼리 뭐해?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럼 곱하기 뭐 해줘야 돼? 3팩을 곱해줘야지. 왜? 아직 학생들하고 이 뭉탱이만 배열했지 선생님들 배열을 안 해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줘야 한 사건이 끝나는 거라서 곱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5팩은 얼마일까, 서유라? 120. 3팩은 얼마일까?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외워주면 좋아. 솔직히 5팩은 진짜 많이 나오거든. 120. 4팩도 많이 나오거든. 4팩은 얼마일까? 진짜 많이 나오니까 외워. 3팩도 6이고 뭐 2팩은 2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고. 자주 나오는 것들은 내가 외우지 않으라고 해도 어차피 외워질걸? 다음은 어느 시상식에 참여한 배우 2명과 가수 2명이 일렬로 서서 기념 촬영을 하는데 가수끼리 이웃하지 않게 서야 된대. 가수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배우, 가수면 되나? 혹은 가수, 배우면 되나? 근데 그것만 되나? 뭐도 돼? 그치? 가수, 배우, 가수도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냐? 이 문제 유형인데 어떤 부류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그 부류가 아닌 나머지 것들을 칸막이 세우듯이 세울 거야. 무슨 말이냐? 일단 배우 2명을 먼저 줄 세워. 그게 얼마야?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가지. 근데 우리는 2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지. 그치? 그 배우 2명을 줄 세우는 경우. 그럼 그 배우들 사이에다가 가수를 집어넣는 거야. 가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요 3개의 자리 중에 가수 2명을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하면 되냐? 3P2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쌤, 이거 좀 이상한데요? 가수가 2명인데 3자리에 넣는 건데, 자리가 ABC라고 오히려 생각해 보는 거지. 가수한테 줄 세운다고, 자리를 줄 세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계산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가수를 여기다 넣는 거니까 괜히, 니네가 어떻게 3명 중에 2명을 어떻게 3자리에다 집어넣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리를 그 가수한테 준다고 생각해. 너 요 자리에 앉을래, 요 자리에 앉을래, 요 자리에 앉을래 너한테 물어보는 거지. 몇 가지야? 3가지. 그럼 얘한테 이제 얘가 여기 앉았어. 그럼 너는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가지. 그게 3 곱하기 2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잠깐 여기서 야 너네 5P6은 얼마일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지. 왜? 5명 중에 6명을 어떻게 뽑아서 줄 세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야, 맞지? 어떻게 5명인데 6명을 뽑아, 맞지? 이상하지, 맞지? 이런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NPR을 할 때 항상 이 R은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알겠지? 근데 지금 이건 가능한 거지, 맞지?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곱해주면 답이 나올 거다. 알겠죠? 그래서 칸막이를 세워라. 이웃하지 않으려면. 13번. 다음,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한 줄로 서서 박물관에 입장하려고 한다. 남녀를 번갈아 가면서 세우는 경우 어떻게 할까? 뭐 방법은 진짜 여러 가지인데 일단 먼저 첫 번째, 남자를 3명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 몇 가지야? 3팩. 그치? 여자를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 몇 가지야? 3팩. 근데 남녀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된다며. 그럼 남자가 앞에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 셋을 이렇게 뒤로 집어넣는 경우, 여자가 앞에 쓰는 경우 요 셋을 요 앞으로 집어넣는 경우 있겠지? 그래서 이거에 곱하기 뭐 해주면 될까? 2 해주면 될 거야. 이해가나? 다음 14번.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양 끝에 남학생이 오도록 세우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총 몇 자리야? 6자리인 거네. 그럼 양 끝에 남학생이 들어가야 되니까 남학생을 먼저 집어넣자고. 그럼 요 양끝 2자리 중에 남학생 4명 중에 2명을 뽑아 집어넣자. 그럼 뭐라고 하면 돼? 4P2. 그 남학생 4명 중에 2명을 여기다 먼저 집어넣는 거지. 그럼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 남자 4명 중에 2명은 떠나갔고 남자 2명과 여자 2명이 남았으니까 그 4명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는 상관이 없잖아. 순서만 고려하면 되는 거지. 누가 어떻게 규칙이 없잖아. 뭐 하면 돼? 그냥 여기다 4팩 곱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나? 다음 15번. 지수와 미영을 포함한 6명이 다음과 같은 6개의 의자에 일렬로 앉을 때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앉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도 했었어, 분명히 중학교 때. 나는 칸막이를 만들었어. 그럼 지수, 미영을 먼저, 그러니까 지수, 미영과 그 가운데 낄 2명을 먼저 맞춰주려고. 그럼 지수, 미영을 양쪽 끝에 집어넣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2팩 혹은 2. 그 다음 나머지 6명 중에 지수, 미영을 제외한 4명 있지. 그 4명 중에 2명은 여기 사이에 무조건 껴야 된다며. 그럼 그 4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지? 그 다음 이제 상황이 어때? 그럼 여기 이제 4명이 꽉 차 있고 아직 선택 안 받은 2명이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얘는 세트지, 세트 이제. 그럼 요거랑 요거를 일렬로 배열할 거니까 3팩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솔직히 식은 이렇게 쓴다? 근데 계산할 땐 또 이렇게 해야 돼. 4P가 뭐였지? 4 곱하기 3. 3팩은 얼마였지? 6 해서 계산해주면 돼. 알겠지? 자, 다음 보면 서로 다른 소설책 2권과 만화책 3권을 책꽂이에 나란히 꽂을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적어도란 말 있으면 니네 뭐 하냐? 적어도란 말 있으면 어떻게 하지? 기억 안 나나? 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만화책을 몇 권 꽂을 거야? 책을 5권 꽂을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양 끝에 적어도 한쪽 끝에는 소설책이 들어간다는 건 앞쪽에 소설책이 들어가야 되고 뒤쪽에만 소설책이 들어가야 되고 앞뒤에 둘 다 소설책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분류를 해볼게. 첫 번째, 얘는 소설책이고 얘는 만화책인 경우, 얘는 만화책이고 얘는 소설책인 경우, 얘도 소설책이고 얘도 소설책인 경우로 나눠지겠지. 그치? 가보자. 자, 얘 소설책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몇 가지? 2가지. 소설책 2권 중에 하나 집어낼 거니까. 여기에 만화책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3가지. 그럼 지금 상황이 어때? 소설책 1권 남았고 만화책 2권 남았잖아. 그럼 얘네들 다 3개를 배열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3팩. 여기 안에다 3권 집어넣어야지. 3팩. 이해가나? 얘 몇 가지? 30 몇 가지. 자, 앞에 여기에 만화책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요 뒤에 소설책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얘도 그 다음에 3팩. 얘도 몇 가지? 36가지. 그치? 그 다음 앞에 소설책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여기 뒤에 소설책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1가지. 그치? 여기 소설책 하나 꽂았으면 나머지 하나 무조건 자동이니까. 그다음 나머지 3명 배열하니까 3팩. 얘 얼마? 18가지. 아닌데? 12가지. 그치? 12가지. 얘를 다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더하면 어떻게 돼? 84가지가 답이다. 알겠지? 근데 이걸 풀 때 있잖아. 사실 이렇게 안 푼다고. 그치? 적어도란 말이 있으면 이렇게 안 푼다고. 어떻게 풀어? 결국 내가 이 5권을 배열하는 경우가 총 120가지인데요. 거기서 만화책을 집어넣는 경우만 빼면
얘네들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럼 만화책이 들어가는 경우 해보자. 첫 번째 여기 만화책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 두 번째 여기 만화책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나머지 책 배열하는 경우 몇 가지? 3팩이지. 왜? 만화책 한 권과 소설책 두 권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얘 다 곱하면 얼마야? 36가지. 얘를 빼도 얼마야? 그래도 84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걸 여사건이라고 할걸, 여사건. 그래서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어도 된다. 다음 17번. 5개의 숫자 이거를 이용해 서로 다른 4개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 야, 홀수가 되려면 특징이 뭐냐? 1의 자리가 뭐여야 돼? 홀수야 지금. 1의 자리부터 고민하자. 1의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2가지. 그럼 천의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땡! 3가지. 왜? 0은 천의 자리에 못 들어가니까 3가지. 그럼 100의 자리는 다시 3가지. 0 포함됐으니까. 그냥 여기는 2가지. 다 곱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 마지막. 이거였어. 다음. 너네 사전식 배열이 뭔지 아냐? 이거 모르더라. 사전식 배열이 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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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혜? 선혜? 몰라? 그러면 이런 건 이 느낌은 뭐냐? 1, 2, 3, 4, 5 이 5개의 숫자 카드로 만들 수 있는 숫자 중 가장 작은 수는 얘 맞냐 일단? 그 다음 큰 수는 누구냐? 그 다음 작은 수 1, 2, 3, 5, 4 아니야? 그치? 요 느낌이지. 그러니까 뭐 당연히 12,346이 그 다음은 크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숫자 카드 5개로 만들 수 있는 숫자들 중에 이거 다음 큰 수가 이거지. 왜냐면 이 5가 옮겨야 되는데 막 100의 자리나 이런 데로 가는 것보다 10의 자리로 가는 게 낫잖아. 맞지? 그 다음 뭐겠냐? 1, 2, 4, 3, 5 이렇게 되나? 요게 사전식 배열이야. 그러니까 A, B, C, D, E가 제일 빠른 알파벳 순서라고 하면 그 다음은 누구야? A, B, C, E, D야.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전식 배열이거든. 그럼 이 사전식 배열 했을 때 얘는 몇 번째에 오는 단원이. 근데 이거를 막 개수를 세려고 하면 지금도 하나하나 세는 것도 존나 토 나오는데 맞지? 그 경우를 잘 생각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 A부터 분명히 시작할 거 아니야. 제일 빠른 게. 그럼 어차피 맨 앞에가 A로 들어가는 단어가 총 몇 가지인지를 세보면 A를 제외한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24가지가 나오겠지. 4팩. 그지? 그게 뭔지는 난 관심 없고 24개가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 B가 들어가는 경우도 24가지가 나올 텐데 그거 안에 제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야지. 그럼 B 다음 누구인 게 빨라? A인 게 제일 빠른 거지. B를 제외하고. 그치? 그럼 A일 때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B, A로 시작하는 0단원은 몇 개야? 3팩에서 6가지겠지. 그 다음 뭐겠냐? B 다음. B, A 다음. B는 또 못 쓰니까. 그치? C지. 그럼 C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걔도 3팩이겠지. 그치? 그 다음 뭐야? B, C 다음. B, D도 몇 가지야? 걔도 3팩이니까 6가지겠네. 그 다음 이제 B, E가 나왔겠지.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도 되는데 어차피 6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세도 돼. 그럼 B, E 다음 제일 빠른 게 누구야? A, C, D. 요거네, 요거. 요게 그 다음 번째 거. 그 다음 뭐야? B, E, A, D, C. 그 다음 뭐야? B, E, C, A, D. 그 다음 뭐야? B, E, C, D, A니까 얘가 궁금한 거네. 맞아? 그럼 이렇게 세는 거지. 잘 봐. 여기서 총 24개 나왔지? 여기까지 하면 30개. 36, 42. 맞아? 43, 44, 45, 46번째였네, 얘가. 이렇게 찾는 거지. 됐나?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